동서양 문화원전의 성립과 보정 작업의 중요성,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실상, 잃어버린 한민족사의 놀라운 진실. 지금 동북아 역사 변혁의 중심에 놓인 한반도. 그 주인공인 남북의 8,200만 동풍은 한민족 역사 운명의 급박한 전환의 기록, 즉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첫째 과제는 잃어버린 역사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복원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모든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여 앞으로 통일문화 시대를 여는 역사 과업의 대전제이다. 동북아 역사의 진실,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 출발점인 창세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한 역사서가 한국의 지성사의 그 얼굴을 드러낸다. 1980년대 초 역사계와 문화계를 덜컥 뒤집어 놓은 그 사서는 바로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는 왜 그토록 대중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키면서 한국 사회와 지구촌 역사계에 크나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지금부터 9,200여 년 전,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에 우뚝 선 인류사의 첫나라, 동서 인류 문명의 고향, 한국의 12나라가 세워진 이래 그 국통을 계승한 동방의 배달과 단군조선, 그리고 북부여와 고구려를 지나 대진국과 고려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한민족 상고사의 놀라운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위서론을 제기한 강단사. 그러나 중국의 중화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이라는 잘못된 노예사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오늘의 강단사학계는 인류의 창세 역사와 한민족 시원 역사의 그 경이로운 진실을 전하는 환단고기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위서론 시비로 맞불을 지르고 나섰다. 이 나라 강단사학계는 환단고기라면 일단 위서론이라는 칼부터 빼어들고 본다. 진실의 문 안으로 경건하게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저 진실의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면서 몇몇 흠을 잡아 끝없이 시비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위서론자들은 환단고기 원본의 필사 과정에서 의례 발생하는 잘못 쓴 글자와 첨삭을 문제 삼고 표현상 세계, 국가, 산업, 문화, 자유, 평등, 인류 같은 단어가 최근세 용어라 지적한다. 그러나 위서론자들이 최근세 용어라 지적한 단어들은 실로 2000년 전후부터 동방에서 지식인들이 사용한 문화 언어다. 위서론자들은 더 나아가서 환단고기가 10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 아니라 1940년대 이후 이유립 한 사람이 지어낸 위서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환단고기를 읽어서는 안 될 이 시대의 금서요, 편협한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조작된 최악의 위서요, 주류 사학의 역사관을 뒤집는 이단서라고 일관되게 매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정을 위한 부정의 논리이며 그야말로 지성의 가면을 쓴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사서의 내용과 가치를 밝혀야 할 학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조건 환단고기를 부정, 폄하하는 행태는 그들의 지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표가 아닌가. 철저한 보정을 거쳐서 탄생한 동서양 고전. 동서양의 고전과 각 분야의 소중한 문화원전 가운데 순수하게 원본 그대로 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 동서고금의 지혜와 영성문화, 생활과 의술, 예술과 신앙 등 각 분야에서 시대를 넘어 이어온 숭고한 종교사상, 위대한 사상가의 가르침을 담은 원전은 후세의
뛰어난 인재들의 철저한 보정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동서양의 종교, 의학, 명상기도의 경전이나 불멸의 고전은 반드시 숱한 보정 작업을 거쳐서 진정한 인류의 진리 양식으로 거듭난 것이다. 동서 인류의 문화 원전의 본래 뜻을 좀 더 바르게 전하려는 인류의 진정한 문화 창조의 지고한 노력이 바로 보정 작업인 것이다. 이처럼 동서양의 모든 고전은 그 전승 과정에서 적잖은 첨삭과 교정이 이루어져 거듭나지만 이 소중한 고전들을 그 누가 위서라 주장하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천의 사기는 처음에 책 이름이 태사공서였다. 여러 손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글이 찬입되고 몇몇 대목은 망실된 상태로 수백 년이 지나 사기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 원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판본의 연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본들이 전하지만 오늘날 사기를 조작된 위서라 매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한국의 삼국유사도 초간본은 없고 조선시대 판본만 전한다. 판본들 사이의 차이도 상당하다. 조선 중종 때 간행된 정덕본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판본들을 대조하면 연표인 왕역편에만 5,500여 글자 가운데 30여 곳이 다르다. 삼국사기도 1981년에 발견된 고려 때 판본을 기존 판본과 비교한 결과 오자가 무려 300여 개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 고대사의 근간이 되는 두 사서도 판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오자, 탈루, 중복, 전독, 혼효 등 다양한 오류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학계에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동서양 깨달음의 결정체인 종교 경전도 다르지 않다. 오늘의 모든 불교 경전을 석가모니가 직접 저술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경은 동서양의 많은 언어로 수없이 번역되었고 여전히 그 자체로 부처의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자의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는 유가의 경전 누너는 어떠한가? 처음에 이 문어는 그 이름이 없었고 누가 지었는지 확실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누너를 위서라 말하지 않는다. 도가 경전은 어떠한가? 노자는 원래 덕경이 도경의 앞에 있었으나 왕필이 도를 좋아하여 그 순서를 뒤집어서 도덕경으로 재편집하였다. 장자 33편은 장자 본인의 저작에다가 장자 후학의 작품을 위서로 배제하지 않고 수용해서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열자는 그 저자가 실존 인물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후세 사람들이 열자의 이름을 빌어 새롭게 저술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처럼 도가 원전에도 여러 가지 위서 논쟁거리가 있었으나 지구촌의 그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도가 경전은 여전히 감동과 끝없는 영감을 내려주는 동방치해의 으뜸가는 문화원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신구약 성서는 어떠한가? 성서도 상당한 내용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러 저자들의 피나는 구도적 삶의 결실로서 성립되었고 천년의 유구한 세월에 걸쳐 전승되며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약 성서를 구성하는 책은 대부분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서는 책 중의 책이라 불리며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의 지침서요, 생명의 양식이요, 서양 문명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글을 써서 일단 발표하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기로 유명한 영국의 화이트헤드는 현대 철학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과정과 실제를 1929년에 간행했다. 당시 초판본은 전문 철학자들이 혀를 찰 만큼 수백 곳의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50년 동안 전문학자들이 끊임없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셔번과 그리핀 두 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보정하여 반세기가 지난 1978년에 아름다운 명문장으로 새로이 출간되었다. 환단고기를 위서라 주장하는 식민사학자들의 관점으로 만일 동서양 경전과 각 분야의 고전을 재단한다면 이 숭고한 인류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끝없는 의욕과 시비만 던질 뿐 오늘의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진정한 고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환단고기 진서론 변증. 환단고기는 신라에서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무려 1000년 동안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 쓴 역사서다. 석가불에 못지않은 도통 경계에 이른 신라의 도승이요 선덕여왕의 왕실 고문이었던 안암록. 고려 말 6 임금을 섬긴 절세의 대학자로서 수문화 시종을 지낸 이암. 고려 72연 중 한 사람으로 이암과 함께 소전거사에게 잃어버린 상고사의 문헌과 비장서적을 전수받은 범장. 불세출의 대학자로서 성군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스승이었던 원동주. 조선 중종 때 왕의 역사 찬수관을 지낸 이암의 현손 이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저술한 사설을 모아 호남의 3대 명문장가로 꼽히는 해학 이기가 교열하고 그의 애제자 기현수 선생이 합본하여 1911년에 초간본 환단고기 30권을 출간했다. 그리하여 동북아 한민족의 창세 역사, 문화정신의 원형이 복원되어 온 천하에 선언되었다. 환단고기 원본을 품에 안고 남아한 하남당 이유립 선생. 50여 년에 걸쳐 삶의 최후의 순간까지 보정 작업을 지속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문화의 참모습을 담은 환단고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이처럼 환단고기는 그 원전 저자들과 저작 연대는 물론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수된 과정과 마지막 보정 작업자의 구체적 생애와 업적이 매우 분명하다. 실제 지구촌 문화역사 현장에 가보면 동서의 역사 전문가들도 기존 역사관이나 문화의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를 자주 만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역사 진실이 쉽게 해석되는 감동스러운 순간을 마주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를 해독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원전 환단고기가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전문가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와세다대, 규슈대, 고베대에서 교환 교수로 체류하는 동안 현지 답사를 통해 환단고기 고유의 한일 고대사 관련 기록이 실제 역사였음을 밝혀냈다. 스페인의 고고학자 마리아 크루즈 베로칼 박사도 환단고기의 삼성기라는 상고사에 대한 고유의 기록을 담은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그것은 진위 논쟁을 넘어서 사료로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올바른 학자의 양식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인류 정신문화의 원형을 드러내거나 역사문화의 큰 메시지가 담긴 책이 있다면 설사 그 책의 일부분이 후대로 오면서 첨삭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고증 없이 위서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문화의 실상을 전하는 김대문의 화랑색이란 책이다. 이 책이 처음 발견됐을 때 학계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위서라 몰았다. 그러나 같은 강단 사학계의 서강대 이종욱 교수는 결코 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번역본을 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라문화의 실상과 삼국 통일의 배경을 전해주는 우리의 시원 신교 문화의 상징 코드가 그 속에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이 칠성회를 조직하여 칠성우와 더불어 나라의 큰일을 논의한 것이다. 칠성은
삼국 통일의 근간이 되는 화랑도, 첨성대의 비밀, 신라 불교 사상 등 신라 문화 역사의 근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이 칠성은 바로 한국과 인류의 원형 문화 언어인 것이다. 위서 논쟁의 핵심과 그 진실. 1911년에 기현수 선생이 출간한 환단고기 원본과 1949년에 오형기가 정서한 원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첨삭과 원본에 대한 존재 여부가 위서 논쟁을 초래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환단고기 위서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오형기가 정서한 환단고기를 1979년에 광오이해사에서 출간했는데 그 책의 원래 이름은 환단고기가 아니라 환단휘기란 것이다. 둘째로, 환단고기에 수록된 태백일사는 그 이름이 처음엔 태백유사란 것이다. 셋째로, 기현수 선생이 천부경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 쓴 기현수 기서라는 편지 내용의 진위에 대한 해석이다. 기현수 선생은 하남당 이유립 선생에게 환단고기를 다음 경신년에 세상에 내놓으라는 유지를 남겼다. 그래서 하남당은 환단고기를 널리 펴내는 대신에 먼저 환단시대의 상고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환단휘기를 내기로 결심하고 환단휘기 제1집 홍익사서, 제2집 고사집록, 제3집 고사유고, 제4집 직무록을 기획하였다. 그리하여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태백진운 네 가지를 해설한 환단휘기 제1집을 1971년에 출간하였다. 하남당이 이처럼 환단시대의 역사를 밝히는 환단휘기를 기획하고 그 첫째 권을 발간한 것은 기현수 선생이 1911년에 간행한 환단고기 초판본 없이 어찌 가능했겠는가? 하남당이 기고한 몇몇 글에 태백유사라 쓴 것은 조선 중종 때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와 같은 책이다. 태백일사를 태백유사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다. 고문원에서 볼 때 책명의 유사와 일사는 의미가 같다. 하남당은 다음 경신년까지 기다렸다가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으라고 한 스승 기현수의 간곡한 유지를 받들려 했다. 하남당이 가슴속에 일제의 칼날에 사지가 잘려 압록강에 수장된 스승의 참혹한 그 죽음을 기억하며 약속의 날까지 환단고기란 책명과 환단고기에 포함된 일부 책의 정확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천부경이 태백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비로소 세상에 나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운초 기현수 선생은 일찍이 1899년에 천부경 요해란 책을 간행하고 1911년에 이미 천부경 전문이 수록된 환단고기를 발간한 바 있다. 선생은 1917년 1월에 단군교에 보낸 한문에 현토하여 쓴 서신 이른바 기현수 기서에서 고운 최치원 필적에 천부경 석각을 발견한 경위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기현수 선생 서신. 일찍이 나는 스승으로부터 천부경에 대해 들은 바 있다. 스승께서는 천부경이 지금도 남아서 전해지는 곳이 있고 천부경은 신비로운 영험이 있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고 10년 정도 약초를 캐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1916년 가을 약초 캐러 태백산에 들어갔다가 인적이 미치지 않은 골짜기의 석벽에 고각이 있는 듯하여 손으로 이끼를 벗겨내니 글자가 나타났다. 이에 이것이 천부신경이라고 단박에 알아차렸다.
두 눈이 번쩍 뜨여 절하고 꿇어앉아 공경이 읽어내려갔다. 내가 이토록 기뻤던 이유는 보배로운 이 글이 천부경이었던 것이요 고운 선생의 친필이었기 때문이다. 가슴은 충만해졌고 비로소 스승이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돌을 쌓아 그 자리를 표시한 다음 돌아갔다가 다시 입산하여 3일 만에 가까스로 그 자리를 되찾아 탁본하였다. 그런데 탁본한 글자가 너무 모호하여 다시 탁본하려 하다가 호련히 운무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산사로 돌아오고 말았다. 탁본한 것을 밤새도록 살펴보았으나 글자가 분명하지 않아 판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천부경 고각을 발견한 사연을 쓴 편지를 탁본과 함께 단군교에 보내게 되었다. 계연수 선생은 이 서신에서 묘향산에서 천부경 고각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스승에게서 천부경을 전해 듣고 원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선생은 위서론자들이 말하듯이 천부경을 묘향산에서 처음 발견한 내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칠고운의 친필로 새겨진 천부경 고각의 발견 경위를 확신에 차서 서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부경을 평소에 늘 암송하던 계연수 선생. 만약 선생이 전부터 천부경을 전혀 몰랐다면 석벽에 새겨진 고각이 어찌 천부경임을 단박에 알고 두 눈이 번쩍 떠져서 절하고 무릎 꿇고 공경이 읽었겠는가. 훗날 단군교 본부는 그 편지를 계연수 기서란 이름으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천부경 연구자들은 편지 내용을 정밀하게 제대로 보지 않아 원래 천부경을 전혀 알지 못하던 운초가 묘향산에서 고각을 처음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천부경을 알게 되었다고 오해한다. 특히 위서론자들은 이런 잘못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운초가 1899년에 천부경 요해를 쓴 것도 거짓이고 천부경이 들어있는 환단고기를 1911년에 편집 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성급하게 단정한다. 환단고기를 하남당의 완전한 창작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연수 선생이 천부경 고각을 발견한 경위를 왜곡하여 환단고기 원본의 발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위서론이 어찌 정당하다 할 수 있겠는가. 사료와 정보가 지극히 한정돼 있었던 지난 세기에 통일신라에서 조선 중기까지 천여 년에 걸쳐 여러 저자가 독자적으로 집필한 다선문헌을 하남당 한 개인이 100% 창작해내는 일이 어찌 가능했겠는가.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발견. 최근에 환단고기의 가치와 진실에 눈을 떠서 우리 사학계와 문화계의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역사의 원류를 찾아가는 여정에 소리 없이 동참해오고 있다. 오늘도 이 땅의 진실한 지성들이 한국과 인류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의 참모습을 드러내려는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은 만리장성 밖에서 발굴된 5,500년 전의 홍산 문화를 자국의 기존 모든 사서 기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신비의 왕국이라 불렀다. 식민사관, 중화사관, 반도사관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강단 사학계는 이 문화가 우리 선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고질적이고 반민족적인 침략주의와 대국주의 역사관으로 길들여진 잘못된 상고 역사 인식이다. 최근 들어 이런 잘못된 상고 역사 인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깨어난 전문가들이 나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동향은 외국의 유명 학자들의 업적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 출신 장광직 교수는 예일대학에서 출간한 상문명에 대한 저서에서 상문명을 창조한 주인공은 동방족이다 라고 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 중에도 중국은 동이문화다라고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엄문명은 양론 중국 문명의 기원 등의 저서와 논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은 동이문화라고 밝혔고, 임혜상도 중국 민족사에서 은나라 사람을 동이라 하였다. 중국은 동이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를 창건한 주인공은 동이, 즉 동방대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홍산문화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 출간한 미국 여성 고고학자 사라 넬슨은 그 책에서 홍산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라고 했다. 또 특히 일부 지역의 운돌 문화는 전형적인 한국 문화로 보인다고 했다. 광역 홍산 문화에서는 7, 8천 년 전에 돌로 쌓아 만든 용과 토기로 만든 봉황의 원형이 나왔는데 이것은 중원에서 발견된 용문화보다 2, 3천 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이런 용봉 문화를 포함하는 삼신칠성 문화는 동북아의 환국, 배달, 조선의 문화 정신이요 전형적인 신교 문화의 표지 유물이며 황하 문명의 모체가 된다. 고조선이란 책을 낸 러시아의 유엔 부틴 박사는 고조선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중국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동북아 상고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유라시아 문명의 원형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실로 유라시아의 쟁쟁한 유목문화를 창조하여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흉노, 선비, 돌궐은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인류의 창세 원형문화, 즉 신교 삼신문화를 발전시켜 동서지구 문명에 널리 삼수문화를 생활화시켰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고역사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윤내현 교수는 일찍이 환단고기는 서지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조선 연구에서 단군조선은 바로 우리 민족사회와 문화 특성의 원형이라 하고, 한국 열국사 연구에서 백제는 중국 동부지역을 거의 복원하고 그 취하단 남부지역 일부까지 한때 지배했다고 주장합니다.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한영우 교수도 한국사의 베스트셀러가 된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최신 전년 개정판에서 아사달족의 종교는 무교이고 신교라고도 불렀다. 삼신은 예신인데 하늘, 땅, 인간은 원방각으로 상징된다고 말한다. 또 우리 동이족은 아사달족이고 홍산문화의 주인이라 하며 그 역사 강역을 산동성알의 귀수 유역까지로 본다. 이러한 최근 연구는 오늘의 한국인과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의 삶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이 문화권의 중심 주제는 바로 동방신교 삼신문화의 원형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 환단고기야말로 한민족의 역사설을 넘어 인류 창세 역사와 동서 고대 문명의 원형 정신을 담은 세계 유일의 원형 문화 원전이요 역사 대경전이다. 서지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필사본 전수 과정에서 반드시 생겨나는 일부 오착과 가필이 서로 환단고기에 적지 않게 있다 할지라도 태고 시절 이래 인류가 창조해온 역사와 동서문화의 원형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책의 신교 삼신문화 역사관과 우주 광명사관, 불멸의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환단고기를 역사가의 생명인 중도 정신의 안목으로 경건하게 읽는다면 환단고기의 사서 가치와 역사의 진실을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토록 소중한 환단고기를 우리 조상들이 천년에 걸쳐서 쓰고 생사를 걸고 간행하고 평생 보정 작업을 해서 우리들 손에 건네주셨으니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환단고기가 전하는 우리 한국인과 인류의 숭고한 태고 역사의 진실을 되찾으려는 고귀한 여정에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한국사와 인류 창세사의 9천년사의 진면목을 애써 외면하려는 저 위서로운 논쟁의 핵심을 온전히 간파해야 한다. 인류는 본래 한 형제 한 가족일진데 진실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자, 그 누구든 형제 자매가 되리라.